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오민주입니다. 비둘기 한국은행에 이어서 비둘기 연준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통 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도체 호재까지 더해지네요. 대만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TSMC가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5G 칩에 대한 수요가 더 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업 측에서도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을 했고 우리는 대형 IT 위주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양호한 시장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도 다각도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1023번, 문자 013-3366-8288번 열어놓을게요. 특히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월스트리트 코리아 김민식 전문가, 나눔미디어 그룹 김태혁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은 양호한 시장 흐름이 다행히도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김민식 전문가님. 네, 오늘 오전장 최근에 미국 금리가 인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 인하는 굉장히 호재 인하, 앞으로 미국장이 지금 최고가를 찍었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장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안 좋아서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에서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외국인 선물 지수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순매도로 돌아서고 순매도를 하다가 갑자기 순매수로 돌아서는 그들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는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직 시장 안심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네,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향을 잡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는 관점 말씀 주셨는데 혹시 김태혁 전문가께서도 여기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시장의 바닥은 거의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렇게 뭐 쌍바닥 형태로 만들게 되면서 단기적인 반등 구간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8% 정도 사실 소폭 상승 중이잖아요. 이제 이제 선물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계속 코스피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매수세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또한 이제 선물도 계속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게 된다면 반등 구간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690포인트 정도까지 단기적인 반등 구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110포인트 정도 그리고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280까지 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금 보유 전략 이런 부분도 좋게 판단되긴 하지만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제 신규 매수 진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여진 남아있다라는 관점은 있으세요. 하지만 저가 매수에 가능한 그런 시장 분위기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혼재된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이런 시장이라는 건데요. 종목별로 대응 전략 절실해 보이죠? 저희가 오늘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 그에 앞서서 특징주 분석하러 한시의 스토킹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이 참여를 기다리는 동안에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02786-1022, 1023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문자는 지금 주셔야 채택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특징주 이어가겠습니다. 톡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 대주전자재료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가 끌고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 MLCC 소재인데요. 내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MLCC를 만드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있죠. 이쪽에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MLCC 관련 테마주가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 함께 들썩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에 MLCC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고 오늘도 관련 종목 가운데 몇몇 종목은 순환매가 돌면서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주전자재료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하반기 전기차 수요 증가 전망도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코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탄소 섬유로 일본 규제 확산이 될까요?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내용 함께 챙겨보시죠. 사실 이 기업은 자동차 경량화 소재를 만드는 이게 주력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쪽으로 납품하다 보니까 탄소 섬유에 대한 인식이 훨씬 전부터 있었고요. 이 복합 소재 부품 쪽에 진출 계획을 꾸준히 밝혔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일본 이 수출 규제가 탄소 섬유 쪽으로도 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엮이면서 급등세를 시연을 하고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 진입했다가 지금은 풀린 모습인데 이 종목도 지금 접근 가능한 건지 잠시 뒤에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 기업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플리토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기업? 어떤 내용일까요? 세대 기주입니다. 이 거래 전에 신규 상장된 기업인데요. 사업 모델 특례 상장 1호 기업입니다. 네이버의 파파고나 구글의 번역 서비스랑 비슷한 개념의 번역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기업인데요. 언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파고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에서 번역이 안 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번역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추가돼 있습니다. 유저가 직접 번역을 하고 포인트를 쌓아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고객사는 현대차, CJ E&M, 네이버, 바이두, 구글 등이 포착됩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공모가 밑으로 조금 밀리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훨씬 웃도는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플리토까지 이 시각 특징주 함께 들여다보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먼저 대주전자재료 들여다볼 텐데요. 김민식 전문가님, 이게 강하긴 강한데 칼듯 말듯 최근 들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MLCC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과 한국과의 무역 분쟁에 의해서 지금 이슈 섹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2021년부터 5조간 6년 동안 5조를 투입하고 재료 관련해서 꾸준히 성장시켜 나가겠다라는 방안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장기적인 이슈도 꾸준히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MLCC도 일본이 지금 규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 관련해서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중국에서 지금 현재 전기차가 매출액이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향후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도 섹터를 받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에서 그동안 태양광 에너지의 보조금 지급을 미룬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최근에 보조금 지급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태양광 발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섹터의 힘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대가 너무 단기간 안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신규 진입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 21,000원 선에서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주가가 밀리더라도 18,0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정도가 안전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세는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지금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밀렸을 때는 추가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 대주전자재료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코롱 플라스틱 들여다볼 텐데요. 김태혁 전문가님,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 갔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테마주가 형성된 지 지금 거의 이제 보름이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서 코오롱 플라스틱이 이제 탄소 섬유에 대한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으로서 크게 부각되면서 올라왔던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은 없어 보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테마주가 나온 지 꽤 됐고요. 후발주자로서 올라간 흐름, 그리고 최근 시장 흐름 보시게 되시면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순위가 한 10개 정도 종목을 보시게 되시면 시가총액이 뭐 300억, 400억, 500억, 많아야 5천억 정도 되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은 사실 관리하기 되게 쉽기 때문에 사실 탄력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제 수급 자체가 없던 종목이었고, 그런데다가 이제 호가창의 물량이 거의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올라가기 쉬운 종목인 만큼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흐름을 좀 더 살펴보시면 이제 차트상 크게 많이 올라왔던 흐름에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2018년 이후로 계속 많이 하락했던 흐름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특히나 거래량 자체가 평균적으로 2만 주, 3만 주, 많아야 5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흐름이었고, 지금 현재 이제 부각을 받게 되면서 거래대금 또한 지금 480억 정도로 좀 많이 터지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코오롱 플라스틱 또한 이제 197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입니다. 이제 그런 흐름에 따르면 이제 사실상 수혜를 받기 위한 이제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기엔 좀 위험한 종목이다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탄소 섬유 테마가 이제는 좀 힘이 빠질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까지 해서요. 네, 이제 테마주도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올라올 만큼 되게 많이 올라왔고 선발주자들은 거의 다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떨어지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구나 이제 후발주로서 올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수급을 받고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테마가 거의 끝날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 때문에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과 더불어서 탄소 섬유 테마주에 대해서는 스탑 사인 주셨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의 추가 전략 모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종목 고민하러 바로 이어가겠습니다.